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연휴가 끝났고요. 1월 31일,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시간 진짜 빠르죠? 1월 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중간에 우리 설날도 있었지만, 음력 설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복습 잘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시험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불안한 느낌보다는, 나 빨리 하고 싶어. 안정된 그런 느낌이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본인 실력이 좀 쌓여지면은요, 정말 그런 시험을 약간 기다리는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힘을 다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은 정책평가의 방법, 실험 얘기합니다. 정책평가의 요소가 인과관계, 타당도, 신뢰도죠. 정책을 그렇게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실험이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실험은 여러 가지 잘 방법들과 함께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아시겠지만 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성 여부를 따라서 비실험과 실험적인 방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험 집단만 있다면 통제 집단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실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험이 아닌 비실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실험적인 방법이 된다. 그러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이 다 있어야 실험적인 방법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실험 방법에는 진실험의 방법이 있고요. 진실험의 방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질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동질적 구성 방법, 제가 얘기했죠? 사전에 일단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측정한 다음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한 후 무작위로 배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진실험이 요구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안 된다면 그거는 준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실험이고요. 자연과학 실험.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진실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통제 집단에게 사전 사후 측정해서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 통제 집단의 사후 측정 설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각 별도의 두 가지의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한 번에 쓰게 되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의 두 집단,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의 두 집단,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네 개의 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를 솔로몬의 4집단 설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내적 타당성이 좀 준실험보다 높은 편이죠. 하지만 외적인 타당도나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준실험 방법은 동질적인 통제 집단의 구성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칭, 짝짓기 또는 시계열 설계.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을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준실험의 대표적인 방법이 단절적 시계열 설계, 그리고 회귀, 불연속 설계. 막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방법들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준체험은 외적인 타당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고요. 그래서 실행 가능성도 높고 일단 일반화시키기 좋죠. 하지만 내적인 타당도가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 얘기는 진실험은 반드시 내적 타당도가 다 갖춰져 있다. 혹은 준실험에서 외적 타당도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 잘 주의해서 봐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입니다. 21년 지방직 7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사회실험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사회실험은 사회현상을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실험, 준실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갖추었을 때를 설명하는 거고요. 동질성의 여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자연과학 실험실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없이 진행하면 이거는 일단 실험법은 아닙니다. 사회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실험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비실험을 이러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X고요. 니은 진실험 활용해서 사회실험을 진행하면 호손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납니다. 호손 효과는 아시겠지만 외적 타당소의 저의 의인이죠. 누군가가 나를 실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현상. 요거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호손 효과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호손 효과가 엄청 크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니은 X. 디귿. 아직 검증해보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 이게 실험을 진행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고요.
리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무작위 배정할 수 없어서 집단 간의 동질성 확보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네, 동질성 확보를 하려면 무작위 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무작위 배정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준실험의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 되는 거 그래서 티귿, 리을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23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었던 정책평가 사회실험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정말 쫄지 마셔야 되는 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아시겠지만 진실험 방법입니다. 하지만 진실험 방법이라고 해서 검사 효과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죠. 통제 집단을 사전에 측정을 한번 하고 사후에 측정을 하는 방법 사이의 설계는 요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에서의 검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준실험에 비해서는 진실험에서 작다. 이 얘기인 거지. 절대 내적 타당도 저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번 X. 2번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다. 네,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죠. 회귀 불연속 설계는 회귀 직선의 불연속적 단절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3번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외우라고. 그리고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얘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솔로몬의 사집단 설계가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통제집단 사후 설계 이걸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서 무려 실험을 4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행한다. 요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문제의 틀린 선지요? 네, 정답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정책론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물론 추가되는 주제가 있다면 뒤에서 더 많이 다른 주제들을 더 첨부해서 진행을 할 거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리퀘스트 받아보고 막 이랬었던 이 장 주제는 여기까지니까 혹시 추가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댓글로 올려주세요. 여기 댓글보다 카페 댓글 더 많이 보니까 거기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2월의 시작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